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더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30%에 달하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배경과 논쟁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먼저 숫자로 보는 현재 상황입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입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30명이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헌적, 위법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1218명을 한 번에 가석방했습니다. 이전 4개월 평균이 936명이었으니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풀어준 걸까요? 법무부는 세 부류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둘째, 환자. 셋째, 고령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이죠. 하지만 이 조치로도 과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가석방 확대안.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겠다는 것.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3년 월 평균 794명이었던 가석방 인원이 올해는 10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30% 증가한 상태죠. 내년에는 이를 다시 30% 늘려 월 평균 약 134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강력 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는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용자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교도소는 넘쳐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계속 가둬두는 건 국가적 손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3. 논란의 시작. 지난 19일 정승해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을 대통령 취임 이후 30% 늘렸다.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이 발언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가석방 제도의 본질을 설명했죠. 처벌은 응보 효과와 일반 예방, 특별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라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수감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4. 법무부의 해명.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이미 위헌 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즉, 이 정책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130%의 수용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교정시설 내 폭력 사태, 질병 확산 위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석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판단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건 이념을 떠나 인권과 직결된 문제죠. 둘째, 가석방 확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재범 위험이 낮고 충분히 반성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니까요. 셋째, 하지만 타이밍과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특정 사건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시점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석방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법무부가 약속한 대로 강력 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면서 정말 재범 위험이 낮은 이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이 정책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인을 위한 통로로 악용된다면 그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가석방 확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